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1일 화요일 8시 40분 4월의 봄 2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 꽃과 함께. 네, 최악의 정권과 맞서 싸우는 우리 또 세 분의 멋진 전사분들과 함께 27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화면 보시면 4개의 꽃다발이 있습니다. 이게 또 머리 좋게 다 이 휴지 가운데 심지 속에다가 우리가 다 박아놨는데요. 꽃병 대신에. 이게 어떻게 받으신 꽃이죠? 이게 전현희 의원님 덕분에 전현희 의원님 지역구에 참개딸님이 제가 만들었어요. 혼자 그냥. 개딸 중에 참개딸. 네. 네, 개딸님이 이렇게 그 전현희 의원만 줄라니까 그 고운 심성에 스스로 그러니까요. 상처를 입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소개도 안 해드리고 막 벌써 꽃 얘기부터 먼저 할 정도로 이렇게 꽃 받아본 지가 진짜 오래돼가지고 저에게 꽃을 선물해주신 우리 또 정말 성동? 네. 네. 저는 아니고요. 중성동을. 새날의 열렬 시청자이신 우리 또 팬분들께서 네. 우리 여성 우리 전사들에게 오늘은 또 새 출발 그렇죠. 기념하고 네.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갖다 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꽃을 받아 마땅한 꽃과 너무 잘 어울리는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부터 하세요. 네, 남양주갑 국회의원이며 어제 밤 11시 지나서 네. 국회 통신위원장 위원장이 된 최민희입니다. 빠바바밤. 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최민희 가방이 상임위원장님이었고요. 네, 중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중성동 의리라고 맨날 써 있어. 중성동갑. 갑입니다. 중성동갑. 네, 국회의원. 그리고 위원장은 달지 못했고요.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할까 했는데 그거는 좀 실패했습니다만 그래도 법사위원으로 엄청 열심히 활동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박수! 네, 그리고 또 행복한 얼굴이 그냥 아주 온 얼굴이 쫙 펴 있습니다. 우리 간사님. 아니 네. 얼굴은 지금 저 분장해서 그래요. 오늘 MBC 네. 뉴스회전 출연 때문에 네. 그런 거고. 저기 전현희 의원께서 이번에 상임위원장 안 된 이유는 그 장관급을 하셔서 장관급 했던 문재인 정부 때 5명 의원들이 좀 후순위로 이렇게 밀렸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이제 보통 현역 의원들이 상임위 위원장 하려고 다른 상임위로 가라는 그런 지도부의 요청이 있으면 옮기는 의원도 있는데 법사위원을 끝까지 사수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할 거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위원장도 하셨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1년 1년밖에 하셨어요.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괜찮아요. 행안위원장 하고 좀 있어서 또 가방위원장 하고 그래서 합쳐서 1년. 저는 그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예를 네. 들면 지금 그 김현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고 전현희 의원님은 다른 상임위로 갔으면 위원장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어요. 삼선이시고. 네. 네. 그리고 그것도 중요 상임위예요. 그런데 본인이 법사위를 고소하겠다고 하시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존중해줘야 되는 그렇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국회에 사실 우리가 관행이 이렇다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된 것은 관행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지라고 봐야 되겠군요. 우리의 의지. 그렇죠. 당의 그래서 장의 의지, 지도부의 의지.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해서 그 소위 최해병 특검이나 방송 3법이나 김건희 특검. 예, 김건희 종합특검법 같은 것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 네. 예, 이런 의지의 표현이고 네. 사실 그런 거를 가장 잘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정청래 의원이 선택된 거고 그럼 이제 이것을 볼 때 이게 지도부가 선택했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네. 지금 그 지지자들이 마치 지난번에 추미애 대표가 이제 그 했을 때 막 그 국회의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처럼
그렇게 압축되었어요. 전현희 위원장 아니면 정청래 정청래 위원장. 위원장으로. 근데 네. 정청래 위원장이 사실은 이게 공개돼도 저는 이 말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데 약간 아주 조금 음흉하게 음흉하게. 안 할 것 같이 누구요?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법사위원장을 좀 부담스러워한다. 그런 요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정청래 내심의 위원장에서. 의원은 내심의 아니, 의사는 저는 그랬다고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제가 장경태 최고한테도 막 물어보고 막 떠보고 그랬는데 정말 모두가 다 같이 긍정적인 의미로 음흉하게 의문스럽게. 정말 다 아니라고 막 펄쩍 뛰고 이랬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전현희 위원장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좀 약간 당한 겁니다. 당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 그 외부에서 평가하기로는 이번에 의지가 굳건하다. 이제 우원식 의장부터 그리고 사실은 추미애 의원님께서 임시의회를 국회를 안 열어줬으면 또 사실은 복잡스러웠을 텐데. 그렇죠. 그 순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우원식 의장 그다음에 또 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여러분들 양보하시면서 또 우리 전현희 의원님은 난 그래도 법사위에 고소해서 내 개인적인 영달보다는 뭐 영달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영달은 어쨌든 장영달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상위원장 하면 카드가 네, 나온다고 왜냐면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카드가 아직 못 나온대요. 받아가지고. 뭐 1,000만 원 상당의 카드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나온다 그랬는데 내가 그걸로 좀 얻어볼까 했더니 아니에요. 안 되고요. 그렇게 카드 한번 그렇게 쏘셔야죠, 돈을 많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당연히 쏩니다. 개카로 쓸 겁니다. 예, 개카로 쓸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랬는데 이렇게 정말 의지가 굳건하다는 걸 느꼈고요. 자, 아까 이제 김현 의원님 말씀하다 말았는데 간사 아까 제가 사실 여기 오면서 라이브라는 이름을 달고 네. 이 과방위원 상임위원장님께서 간사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막 걱정할 정도였는데 그때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되게 겸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님은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당에서 추천해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직접 뽑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가방위 간사는 내정해 놓고 가방위원들이 뽑는 거죠. 뽑기보다는 이제 당에서 내정을 해 놓으면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통과되는 형태인데 오늘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함께 이제 오늘 첫 회의, 네. 전체 회의에서 이제 간사로 됐군요. 뽑혔고 이제 절차를 밟았고 여당은 7명이 이제 의장이 강제로 이제 배분을 가방위원을 하죠. 했는데 그죠? 오진 않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개문 발차를 하고 가방이 이제 그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위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네. 굉장히 속도 있게 속전속결로 네. 방송 3법 플러스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제2법 재발의해서 통과시킬 예정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최민희 의원님이 상임위원장 됐다는 소식이 이제 어제 밤부터 이제 들려오면서 또 거기에 간사 김현 딱 이제 그 전에 먼저 내정이었잖아요.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나오니까 다들 막 센 사람들이 내지는 뭐 정말 민주당이 너무 심하게 이걸 잡는다, 칼자루를 잡고 흔든다는 식으로 이제 기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실인데요. 사실이요? 저는 네. 2012년 19대 국회 때도 제 별명이 친노 강경파였어요. 아, 그리고 갑자기 또 그게 바뀌어서 친문 강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현 최민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친명 강경파가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이 바꿔요? 친노, 친문, 아니, 친명이네. 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그래서 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현재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대표하는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나는 늘 주류로 보이나 보다. 그러네. 그래서 자부심 뿜뿜입니다. 그리고 네. 강경하다는 의미가
제가 이렇게 약간 모자란 면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방송 3법 통과시킨다. 반드시 통과시킬 것 같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 굉장히 강경한 오히려 거. 환영하시는군요. 아니, 그런 환영이라기보다 그런 의미의 강경함은 뭐 맞는 얘기 하는데 제가 그걸 뭐 안 받아들이면 인지 부조화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는 제가 김현 의원 보면 마음도 약하고 세 보여도 그래서 늘 좀 짠하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때 강하다고 하는 분들이 사실 마음이 되게 여린 사람인데 그쵸.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국회의원들은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조중동의 눈치도 보고 민주당이면서 뭐 그리고 평판도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대통령실 눈치도 살짝 보고 그렇죠, 이런데 그렇죠. 저 솔직히 하나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강경한 거라면 뭐 강경한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소심파, 강경파 이렇게. 그냥 뭐 근데 강경엔 안 살아요. 무슨 아재 개그도 아니고 갑자기. 강경에 안 사신답니다. 남양주에 사신답니다. 네, 우리 전현 의원님 좀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일단 두 분께서 이 위원장 간사로 되셔서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을 수호하고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들께서 역할을 맡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제 감투는 쓰지 못했지만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감투의 제의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법사위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제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온 중요한 그 이유 중에 이유가 하나가 검찰 개혁이나 감사원 개혁, 권력기관 개혁 뭐 이런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네. 이 각오로 들어갔기 때문에 법사위원으로서 평위원으로서 백의종군 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아무리 과방에서 열심히 싸우시고 법안을 법사위에 보내셔도 오늘도 법사위에서 이 게이트 키핑 이게 그러면 쫓겨나요. 게이트 키핑이 아니라 뭡니까? 게이트를 활짝 패싱. 네, 패스. 패싱하지 않으면 예,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두 분과 호흡을 잘 아, 그런 맞춰서 거죠?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이렇게 법이 이렇게 잘 방송상법이 통과되도록. 예, 네. 잘 갈 수 있도록 아유 잘 보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잘 봐주세요. 때가 잘 되거나 부탁합니다. 네, 네, 아유 예,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상적인 호흡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한테 잘하십시오. 예. 제가 그 이어서 선택하세요. 사실은 지난해 8월까지 방통위에 3년 최민희 의원님은 7개월 7일 동안 대기하다가 스스로 사퇴하고 이제 내려놓고 지금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얘기만 하면 정말 예, 웃음이 안 나올 수 윤석열 없는. 대통령이 국회의원 만들어준 분이라고 감사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3년 또 동안 역설적으로 방통위 있을 때 사실 전현 의원도 문재인 마찬가지였어요. 정부 때 여기 1년 6개월 네.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1년 6개월 윤석열 정부에서 있는데 그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국회 출석을 해서 국정감사나 이제 국회 열렸을 때 이제 참고인 또는 배석자 신분으로 국회에 왔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여야 의원들이 이제 앉아 있으면 위원장이 앞에 있고 이게 마주보고 국회의원들 쭉 있는 자리에서 이제 간전평을 많이 이제 속으로 하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오늘은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석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앞이 비어 있고 이제 정부 이제 국무위원들이 나중에 또 오겠지만 여튼 감회가 좀 남다른 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방송통신위원장이 쫓겨나고 그리고 2명의 국장 과장이 지금도 재판받고 있고 그리고 60명에 가까운 증인들이 불려 나와서 계속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재판장에 본 사람들 얘기는 과간도 아니다 얘기가 이제 들려 나오고 그래서 여튼 저희가 정권을 뺏겨서 이런 일들이 수모를 당하고 고초를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국회의원을 정말 잘해서 그런 일들을 최소화시키고 또 빨리 좀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강경이든 초강경이든 뭐 그런 접두사 전미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일을 해 나가겠다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언론 개혁 관련해서 이제 저희 TF 있을 때 언론인들한테 당부했던 말씀이 뭐냐면 이 언론인들이 이 언론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관심을 갖고 좀 신경 써달라, 네. 유념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현장의 기자들하고 같이 협업해야 하는 시점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나 뭐 별로 신경 안 쓴다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 뭐 좀 전에 이제 정권을 빼앗겨서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정권을 빼앗기든 안 뺏기든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은 그 그렇죠. 방통위원장이나 뭐 하여튼간 그 두 명을 지금 이렇게 엉뚱하시면 안 되죠. 여당이든 뭐 야당이든 누가 됐든 간에 이 언론의 자유와 이걸 사수하고 이걸 지켜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엉터리 같이 했으니 저는 앞으로 분명히 그에 대한 단죄나 이 평가가 아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두 분이 정말 애써주실 것으로 그리고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 11개 상임위원장 민주당 목소리로 선출된 거다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7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니네 다 가져라. 우리 다 보이콧한다.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문호동 무임금. 문호동 무임금. 네. 일 안 하려면 왜 국회에 그렇게 어렵게 총선 나가서 뛰셨는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국회의장께서 지금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명단을 제출하라라고 네. 지금 국힘에 요청을 했고요. 이번 주말까지 만약에 그게 응하지 않고 보이콧을 한다면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정말 민생 파탄 위기이고 경제가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게 국민들의 뜻인데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고육지책으로라도 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지명하고 그야말로 개문발차해서 일하는 국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호동 뭐 무인검 네, 사실 보여주시면 그런 안 부분에 된다. 관해서 네. 뭐 세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익이 이해 충돌 안 됩니까? 일하지 않는 자가 돈 받아가는 거. 공무원 행동 강령 뭐 이런 아, 부분에 네, 문제가 맞습니다. 있을 것 그런 게 같습니다. 있어요. 네. 지금 네. 좀 전에 표정 보셨어요? 공무원 행동 강령 이렇게 말씀하시네. 강령. 엄청 이럴 때는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섭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네, 평소에는 순둥순둥하지만 네. 저 어쨌든 순둥순둥 안 해요. 알겠습니다. 아니 순둥순둥 하다가 3명이 찍히지 않고 본인 빠뜨렸을 때 아주 무효야 무효 안돼 아니야 그럽니다. 이 두 분께서 가끔씩 저를 이렇게 이렇게 이제 놀려먹고 아니 그게 아니라 표기를 두 잘해야죠. 분이 이제 막 친하지 하고 다니면 제가 이제 배가 아파서 제가 거기 끼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무효입니다. 아, 근데 하나만 이 말이 얘기하시죠. 무효예요. 왜냐면은 뽑기로 뽑은 거예요. 구조 4조? 우리 워크숍 할 때 두 분이 그때 이렇게 뽑기로 해서 그래갖고 같은 조에 그 사진이 너무 이상했던 게 우리가 찍혔는데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찍힌 항의하기 위해서 이건 무효해요. 그런 표정으로. 참 이런 사사로운 얘기를 이렇게. 아 근데 사사로운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면 네네.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 대표와 의원이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장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제가 누구를 추천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뒷말이 그 의원은 어딜 가도 잘하실 의원이잖아요. 이러는 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3선을 가방위원장으로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서 그러면 가방위에 위원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네. 그랬더니 역시 거기가 더 잘하실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 자리가 여성 의원이 많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넷이 거기에 있으면 진짜 너무 많으니까 분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방위가 가방위원장이 또 안 너무 됐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법사위에서 제가 충실히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어쨌든 별별 얘기를 다 듣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사활의범 들으면요, 여러분들 딴 데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얘기들 다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 상임위까지 몽땅 이제 민주당 만약에 위원장이 뽑히게 된다면 사실은
그 국민의힘에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야 그래도 조금 양보하지 뭐 내지는 뭐 니네 그렇게 해봐 우리 앞으로 보이콧 해가지고 완전히 국회를 좀 무력화시킬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목리 뭐 이런 것도 사실 조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가지고 혹시 걱정되거나 이러지는 않으십니까? 걱정이라기보다 네. 아마도 민주당의 지금 171명의 국회의원 중 네. 10명 정도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 반대표 던지는 10명인가요? 표결 수가 181이에요. 예. 그래서 10명 정도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10명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일 텐데 그럼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또 협상한다고 시간 질질 끌면서 7월 중순에 국회가 일을 시작해야 하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거기다가 그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기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과방위와 그 법사위를 나중에 국힘 쪽에 넘겨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개혁 입법을 처리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힘이 원하는 게 법사위 운영이에요. 네. 그러면 운영이 법사위를 다 넘겨주고 그러면 또 똑같이 21대 국회 같이 무력한 171석이란 얘기를 들어야 되나. 저는 이번 그 국회는 애매모호한 타협이나 애매모호한 지점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악마의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네. 예를 들면 타협해라. 그래서 개원이 늦어져라. 그러면 김건희 부부는 저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순방을 다니고 그 다녀요. 네. 그거를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시키지 마라. 타협해라. 저는 악마의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그런 걸 걱정하는 것 자체가 악마의 유혹 플러스 김건희의 유혹이다. 왜요? 김건희가 원하는 게 그거죠. 아, 우리도 교란시키고 네. 그다음에 검찰은 본인 사주직 마냥 활용하고 언론도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에 맞지 않으면 네.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본 거잖아요. 특히 또 권익위원장님 전 네네. 어저께 6월 10일 87년 6월 10일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 권익위 부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딱 발표를 면죄부를 하고 주고, 예. 또 그와 비슷한 시간에 또 외국 나가고 네. 에코백 들고 개 사진 찍혀 있는 그런 거를 그냥 보이잖아요, 버젓이 네. 국민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진짜 국민들은 뒷목 잡는데 그 논의하고 협의해서 시간만 버릴 수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협치는 네. 여당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 네, 정부가 여야가. 제대로 굴러가게 하고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국회에서 반영하게 하려면 여당 쪽에서 그리고 대통령실 쪽에서 오히려 이제 야당에게 양보하고 협치하자. 그래서 국회를 제대로 운영되게 할 책임이 집권 여당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은 정말 오히려 이게 바뀌어가지고 야당이 지금 국회에서 일을 좀 제대로 하고 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정말 민생 정책을 하자라고 여당에게 호소하고 있고 여당은 보이콧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제대로 지금 굴러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야당이 다수인 국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국회마저 지금 뭐 집권 여당이 뭔가 일을 못하게 방해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멈추는 그런 네. 태행으로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1대랑 지금 좀 다른 게 그때는 우리가 야당이었잖아요. 야당이니까
여당이었죠. 여당. 여당이니까 우리가 좀 더 인내력을 가지고 뭐 기다려주고 사실 네, 그때 그런 그랬죠. 식으로 했지만 네. 지금은 그런 역할을 그 국민의힘 쪽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국민들이 국회가 제발 이래라 이런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지금 상임위원장 11명 가지고는 반쪽밖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빨리 국힘이 들어와서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하는 게 그들의 책임이고 의무고 만약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과감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밖에 네,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책임이라는 거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네, 이진선님께서 또 가입해 주시면서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말을 또 들으시면서 우리들에게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스틸 어웨이님, 미니 누나 방망이 치는 거 멋있었습니다. 소감 말씀해 주세요. 소감은 아까 들었고요. 김한기님, 저 지금 축구도 안 보고 최민희, 김현, 전현희, 노영이 새날 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맞죠? 이렇게 물어보셨고, 특히 최민희 가방위원장님, 효능감 있는 가방이 기대하겠습니다. 첫 스타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이들 정말 기대하고 응원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는 좀 남겨두고 우려는 정말 우려에 불과하다. 실제 일을 해서 보여주겠다. 이런 모습.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대로 국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렇죠. 법대로. 뜻대로. 되게 좋은 말이네요. 정말로. 자, 요 얘기도 그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에 민주당 당원당규 개정 때문에 또 조금 말들이 나왔습니다.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나는 찐명이지만 할 말은 하겠다 이러면서 이 당원당규 이런 식으로 개정하면은 오해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사실 하셨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당 대표는 대선에 만약에 나가게 되면 1년 전에 사임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에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예외 규정이 지금도 있고요. 아, 지금 요 원래 있어요? 바꾸려는 요 규정.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 시 당무위 의결로 당대표 사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요 내용. 네네. 그 거의 유사한 내용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몰랐네. 오. 그런데 왜 이게 민주당에서만 이렇게 논란이 되나? 그것은 네. 언론이 살짝 트릭을 써서 처음에 프레임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그 프레임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퇴를 안 하고 그게 이제 대개 시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1년이면 사퇴해야 되는데 그거 지방선거 3개월 앞에 사퇴하는 것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해서 그때 이재명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저는 저로서는 저는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공천권 행사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총선처럼 대승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개인적인 얘기고 근데 그럴 의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에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남은 시점에 사퇴한다는 게 지방선거 3개월 앞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아닙니다. 아하. 언론인 여러분. 아, 그래요. 그리고 아니 근데 언론인 여러분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언론인의 영향을 받은 의원님들까지도. 자, 우리 그럼 한번 이 기회에 그 살짝 투표 한번 해볼까요? 이 당원 당규 개정 문제 없다. 이거는 악마의 프레임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생각하시는 분은 1번. 아니다. 그래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원래 안 하는 게 맞았다. 2번. 나는 모르겠다. 나도 3번. 해야지. 자, 다시. 지금 이 당원당규 개정 관련해가지고, 그 당원당규 개정은 필요한 것이고, 오해받을 여지 일인데요, 뭐. 없다. 다. 야, 아니다. 2번입니다. 아니다. 2번. 이건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다. 3번입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 와, 지금까지 아무 한 아니 근데 명도 없어. 저는 와. 여기에 대표가 노영희 TV 보시는 당원 분들도 좀 올려주세요. 네. 당원 당규를 그 제안한 게 어쨌든 그 혁신을 이제 쭉 검토한 게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장경태 최고위원의 이 논의가 대표의 뭐 지시를 받고 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겠죠. 예. 청년 최고위원이 당을 혁신하고자 또는 당원의 그 뜻을 많이 반영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서 변화시키는 당원 당규를 네. 친명이냐 아니냐 뭐 레드팀이다 이다
바른 소리 한다 아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적용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고 오랜만에 이제 8년 만에 정치 그 인으로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직업을 갖고 들어가서 쭉 보니까 19대 때 분위기, 20대, 21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바뀐 거를 이제 몸으로 느끼는 그래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 선거 시기에 되게 엄중했잖아요, 저희가. 윤석열 정권 심판,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 그다음에 이 소위 정치 테러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달라. 그게 총선의 민의였고 네. 그래서 그 경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분들이 국회의원 되신 거잖아요. 그중에 물론 떨어지신 분도 있지만 그 논의 과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숙성된 것이 이제 당선인들에게 보고되고 네. 또 시도당 위원장들한테 보고되고 또 당원 경청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 개인이 입장을 내면 되지 앞에 접두어가 왜 붙는지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행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7인의 어떤 네, 7인의 첫 그 멤버. 해체된 지 오래됐고요. 거기 의원 현역 의원 살아있는 현역 의원 국회의원 2명밖에 사실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7인회라는 게. 그러니까 언론의 저 프레임도 문제지만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자주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면 되고 네. 그래서 의견을 내면 되지. 네. 친문, 친명, 찐명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5,600분이 5,700분이 지금 동접하고 계시는데 일자가 5,600개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다 세어봤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번에 이 당헌 대단하네요. 당규 네. 개정안은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께서 뭐 지방선거에 공천권 행사하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이 당헌 본인은 또 당규가 반대하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네, 그것도 사실은. 기사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당헌 당규가 굉장히 이제 경직성이 있어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대표 리더십의 공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규정을 좀 정치하게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사실은 맞고, 그러니까 이 규정하다 보면은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헌 당규에서 좀 빠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채워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특정 의미를 가지고 뭐 연임을 하기 위해서 당헌 당규를 개정하고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개정하고 이거는 아니다. 그걸 해석을 과하게 한 사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해석이다. 그래서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생각보다는 좀 잠잠한 것 같긴 근데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왜 3선 의원, 그다음에 4선 의원, 4선 하다가 그만둔 분 이런 분들이 나서서 근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권 대권 분리해야 돼. 이거에 나는 찬성해. 당권 대권 이걸 분리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대권 후보는 1년 전에 당권을 사퇴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저는 제가 당권이나 대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정치인, 그러니까 시민적 시각에 가깝겠죠. 그걸 저도 알고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은 당권 대권 강력한 사람이 다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아. 좋은 지도자가 있다면. 좋은 그 사람이 이제 정말 능력 있고 능력 괜찮은 있고, 사람이라면 예, 그런 사람이라면 당권 대권 다 하게 해서 확 몰아가서 정권 교체 가능성을 지금 50%라면 60%로 올리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순수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네네. 그런데 당권 대권 분리라는 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정치인들의 나눠먹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한번 이 자리였던 것 같은데 민주당의 소위 뭐 집단적 지도 체제, 단일성 뭐 얘기를 쭉 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제일 나쁜 게 집단 지도 체제다. 아. DJ 이후에 고만고만한 정치인들이 네. 한 명에게 모든 걸 몰아주지 않을 만큼 고만고만해서 네. 나눠먹기를 한 게 집단 지도 체제고 늘 불안하다 그 지도 체제가. 그래서 그게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었다가 단일 지도 체제로 바뀌고 네. 뭐 이런 과정을 겪었다. 그런 어떤 정치인들의 경쟁 과정에서 나온 네. 일종의 그 시기에 힘의 균형에 따른 긍정적 나눠먹기의 결과가 당권 대권 불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냉정한 시각으로 지방선거 공천을 이번 그 국회의원 선거처럼 잘하면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마 이걸 듣는 대부분의 애청자들은 저같이 생각할 거라고요. 네. 왜냐면 나 안 나눠 먹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시각이 없을 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굉장히 다른 내용, 아주 근본적인 반대일 수 있다. 정치인들의 반대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도자로 인정하냐 마냐, 어느 정도의 지도자냐, 그거에 대한 판단에 따라 태도가 나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김의원 의원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게 무슨 본래 7인회의 멤버였는데 뭐 어떻다. 네. 이건 정말 이 상황에서는 안 맞는 그건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7인회가 네. 그러면 그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뭐 뭐랄까 일종의 서클처럼 단단한 그런 동맹이었냐? 네. 뭐 그거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모든 판을 바라볼 때 시각이 이런 정치인의 레벨업 차원의 시각이 아닌 시민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저 그 장면을 봤어요. 이재명 대표가 하지 말자고 하는 네. 장면을 최고위 사전회의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는데 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정말 너무 자기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방선거 그렇죠. 공천권은 염두에도 없고 사실 국민의힘에도 있는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 그래서 국민의힘은 있으면서도 그럼 그렇게 반대를 그게 아닌 척하고 국민의힘에 얘기하는 있어요. 거예요? 거의 거의 유사한 건데 똑같다고 봐야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있는데 왜 우린 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해받기 싫은 거죠. 네. 당사자는. 그래서 하지 말자고 하는데 최고위원들이 강력하게 이게 오해인데 오해를 풀어야지. 그러니까 오해를 풀어야지. 왜 할 일을 안 하냐 이런 시각으로 최고위원들이 뒤집으신 거예요. 그랬군요. 오히려 사실은 그 말이 좀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최근에 좀 길죠. 네. 제가요? 근데 길어도 되는 게 분노의 똥침님이 돈 보냈어요? 최민희 위원 말씀을 좀 고상하게 해주세요. 저 최민희 위원장님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엄청 슈퍼챗? 빨리 읽어주세요 좀. 최민희 위원장님 오늘 가방위원장석에 앉아서 의사 진행하실 때 진짜 멋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지금 울컥했습니다. 위로가 안 되는데 지금 이 말이 좀 길지만 내용이 알찼다. 그러면 아직 안 모르겠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다 많은 분들이 김한기님도 그렇고 여기 많은 분들이 다들 훌륭하시다고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현이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아니 잘하셨어요. 기현님이 또 좋아하는 분이 또 돈을 쏘셨어요. 드디어 왔습니까? 네. 아, 네. 정말 저는 박현탁님. 박현탁. 5만 원. 우와, 5만 원. 네, 사실 이분이 오면 저는 너무 일부러 좋아요. 말을 안 해주고 싶어요. 진짜 이분이 무슨 매번 신분이 5만 나는. 원이니까 한 달에 20만 원을 지금 여기만 쏘시겠습니까? 이분이 여기만 해요. 아 그래요? 여기만 합니다. 박현탁님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마음 곱게 먹고 맨날 잘 불러드릴게요. 예. 가방이 접수 화이팅. 그리고 여기 또 내가 얘기하네. 당원 당규 중에 네. 부정부패 연루 기소자 직무 자동 정지하는 당직을 맡은 사람 중에 그거 이 폐지, 규정 폐지. 폐지해야 됩니다. 검언 독재 정권이 김건희 님에 대한 그 수많은 의혹은 이렇게 봐주고 정적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조항을 고집하는 건 정말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부스럭 정권이잖아요. 부스럭 정권. 네, 부정부패 연루 기소자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그런 규정은 폐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 검찰이 이렇게 농락한다 그러죠. 이 검찰권을 행사하면서 거기에 이제 사법부가 또 객관적인 시각을 조금 보여주면 좋을 텐데 안 그러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도 좀 몇 개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안 좋다,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의 야당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정권하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있을 줄은 사실 몰랐죠. 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게 있을지 중요한 거는 몰랐던 거죠. 검찰이 그러면 내부에서 반드시 호응하고 부응하고
솔직히 저는 부응보단 이 응을 빼고 역을 쓰고 싶은데 부역한다. 검찰과 네. 같은 입장에서 내부를 흔드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네, 네. 이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 저는 검찰 독재, 검언 독재가 끝나고 네. 검찰이 정말 기소권만 가지고 네. 민주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이 조항 강화돼서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네. 근데 조항이 있고 없고 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런 시대를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정부패가 있으면 스스로 그만두는 거고 이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규정하고 이럴 문제는 아니고 당이 감찰을 강화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용히 정리하게 하는 게 나지 부스럭 이런 걸로 뭐 올가매고 이럴 필요는 없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금 좀 강력한 야당, 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가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당원 당규를 개정하자라는 이런 지도부의 의견을 너무 정쟁화하지 않고 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는 것도 더불어민주당의 덕목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봐서 네. 몇 번 이제 보고를 받고 그걸 갖고 갑론을박을 하는데 사실은 좀 그냥 통과되는 대체적으로 지도부의 입장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예. 또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너무 지리한 토론을 하는 것은 안 맞다. 이제 네. 있고 지금 지구당 개편대회 한참 막 해야 돼서 사실은 이미 다 각 지역마다 이제 열심히 권리당원은 또 대의원화 해야 되고 뭐 상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상무위원회 이런 것들 다 조직해가지고 6월 23일 전까지 그리고 8월 18일 전당대회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쭈니님과 김소리님께서 또 응원해 주셨고요. 슈퍼챗으로. 그다음에 요거 하나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 권리당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게 이번에 20% 반영하는 것으로. 근데 이번에는 안 될 거예요. 아, 왜냐면은 그래요? 전당대회 이제 그 당무위원회 그다음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해서 이제 전당대회로 들어가는 게 있고 이거는 그 다음번에 적용하는 이번 전당대회는 뽑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네. 논의를 해서 이제 바꾸는 문제 그렇게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까지 이것까지 이거 처리되는 된 걸로 알고 됩니다. 왔습니다. 왜 되냐면 네. 이번에 이 소위 원내 정당이냐 대중 정당이냐 네. 이게 사실은 일부 국회의원들은 원내 정당적 뭐랄까요? 그 원내 정당적 관성 네, 거기에 젖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은 안 됐죠. 쟁점화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요즘에 저는 이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 보완돼야죠. 직접 예, 민주주의적 예, 예. 요소가 이제 좀더 직접 가미돼야 가미되면서 되겠죠. 지금은 가미지만 그렇죠. 이거 이제 그 민영배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경우는 50% 반영 안 했다고 정말 너무너무 막 화를 50%나?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지금의 시대의 흐름은 그게 맞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 마음엔 동의하는데 그 정서에는 근데 20%도 상당한 진전이다.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그렇게 반발이 크지 않고 쟁점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공천 과정의 경선의 결과 등 그것도 네, 있고 시대 흐름이 2만 많이. 명이 탈당, 음. 러시 그다음에 그 지지율 급락 그 당시에. 이게 네. 너무 신비의 컸기 의장, 때문에 네, 그 예, 당시에.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을 피면 이제 다음에 영향을 받을까봐 의원들이 조금 지금 이제 괜찮아진 거죠, 민주당? 네. 다 정리가 되고. 네, 예. 소나무당 그리고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의주의의 네. 이 발전한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의 욕구, 열망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으로서도 어떻게든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그런 당헌 당규 개정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징어가 타던 날님께서 애들을 키우다 보면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기 마련인데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다들 잘하시기를 바라겠다. 이런 얘기 좀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정말 너무 콕콕 짚고 있어요 지금. 아 근데 네.
너무 정확하니까 진짜 잘해야 되겠다. 진짜 잘하세요, 다 이러는데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와, 정말 날카로우십니다. 자, 요 얘기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 이슈는 오늘 꼭 해야 됩니다. 결국 제가 사실은 이 부정청탁 방지법, 이 김영란법 만들 때 제가 국회에 가가지고 대한변호사 앞에 제가 수석대변인하고 그랬을 때여서 여러 번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문제점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되냐.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배우자 그러니까 뇌물죄하고 다른 게 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나 뭐 딸이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으면은 그 공직자가 받은 거랑 똑같이 사실은 이제 취급해주는. 사실 뭐 그거는 제3자 뇌물죄는 아니지만 그건 이제 사실은 그냥 뇌물죄하고 똑같이 해주지만은 김영란법은 그렇게 뇌물죄의 엄격한 요건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만들면서 이 배우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너무 이렇게 처벌 조항을 직접 넣어버리면은 그렇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 조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었거든요. 사실 넣었어야 됩니다. 넣었어야 돼요. 부부 일심 동체라면서. 그러니까 너라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거를 뺐더니 권익위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전 권익위원장님? 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어제 그렇죠. 밤부터 오늘까지 정말 바쁘셨죠? 그야말로 분기탱차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네. 또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정말 참담한 창피했을 것 같아요. 심정에서 이게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이 그 소관법률로 가장 중요한 법률 중에 하나고 이걸 통해서 공직 사회의 뭐 부패라든지 청렴성 이런 거를 이제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오는 기관인데 이 지금 온 국민들이 지켜본 너무나 증거가 명백한 그러니까요. 그런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이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거는 이거는 이미 권익위로서 기관의 역할을 망각하고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이 그 규범력도 상실한 그러니까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그 권익위가 진짜 사망 신고를 한 듯한 그런 정도의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사유도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청탁금지법은 원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일반인들은 원래 규율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직자가 그 가족들, 특히 이제 이 건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통해서 이 받을 금품을 거. 수수하고 네, 네. 청탁이 들어오는 이런 거를 공직자 그런 우회적인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은 공직자인 배우자가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인이 이거를 받았으면 부인에 대한 공직자가 이제 아니니까 처벌 규정은 없지만 법에는 그러면 그걸 받은 걸 안적시 신고하고 그 금품 수수한 걸 반납하게 규정이 네, 돼 맞아요.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사실은 알았지만 신고도 하지 않았고 반납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직자인 대통령의 범죄예요. 이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근데 배우자가 제재 규정 없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네. 인간인 신분이니까. 또 한편 뭐 영부인은 준 공무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나 어쨌든 그러면은 청탁금지법의 제재 규정, 대통령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어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 조사를 안 했어요. 아무도 조사 안 했어요, 제대로. 우리 네. 그 두 분께서 아시지만 방심이 박문진 그리고 KBS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현장 조사하고 그 이사들한테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반이다 이러면서 다 축출했잖아요. 네. 그리고 막 수사도 막 그랬던 엄격히 권익위가 해달라고. 네. 그는 뭐 친구 들어오자마자 막 정강석가처럼 했는데 이 건은 6개월 동안 질질 끌면서 조사 한번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야말로 이중잣대 내로남불 거기에다가 법을 무력화하는 이 대통령의 신기경호 김건희 위원회네요. 권익위가. 고의 무사 역할로 전락한 딱 거예요. 그날 딱 또 이렇게 에코백 들고 아니 무슨 저는 그게 나 가장 그게 너무 네. 이상하더라고. 무슨 대통령 부인이 아니 그게 근데- 리투아니아 갈 때 네. 들고 갔고 결국 명품 쇼핑 그때 호객행위 명품 쇼핑했다고. 호갱 근데 그게 정말 이상한 게 그 네. 에코백 때문에
이 명품백이 더 생각나는 거예요. 글도 풀려고 에코백을 근데 했던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패션도 그러니까. 비슷했어요. 네. 그때 옷 약간 겨울이어서 두꺼운 아이보리 원피스였다면 그걸 다 이번에는 기억해요? 약간 김현우 언니. 아이보리 매구잖아요. 저는 장면을 기억해요. 아, 이게 동영상으로. 포토그래픽 예, 메모리가 포토그래픽. 대단하시군요. 근데 그 똑같은 걸 들고 가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정말 아니 그래서 이게 돼지 취급하고 있다. 네, 국민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건의권익위원회다. 건익위원회다. 그러니까 네. 김건희 권익위원회인데 건의권익위원회다. 그러니까 존재 이유가 없죠. 건건. 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이 박절하지 못해서 그걸 거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사과 비스무리한 걸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틀린 게 이 법이 묻는 것, 척다금지법이 묻는 것은 취지는 박절하지 못해서 거절하지 못했으면 그 법적인 형사처벌 책임을.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사자의 그게 공무원이 져라. 척다금지법의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절하지 못해서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받은 그 부인에 대한 그런 부인을 둔 대통령의 척다금지법 위반이 대통령에게 있는 건데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박절하지 못해서 딴 그걸 사람 거절하지 얘기인 못해서니까 뭔가 사과드리니까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원래 청탁금지법 8조 4항에 보면은 배우자는 그런 적절하지 못한 선물 같은 거 받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권익위가 해야 될 일은 뭐였냐? 일단 김건희 여사가 받은 백이 적절한 선물이었냐,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냐. 이거 판단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배우자의 남편이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느냐, 알은 다음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형사사건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를 해달라고 촉탁을 원래 하는 것이 원래 맞는 거죠. 검찰 쪽에다가. 제가 권익위원장이었으면 네, 그렇죠. 바로 당연히 그랬어야죠. 용산에 쫓아가서 네. 제가 진짜 직접 용산에 그 창고 문을 대통령 열어서 기록물이라고 말하는 거기를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렇죠. 있다면 창고 문을 압색했어야지. 열어서 여기에 백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대통령 부부에게 이걸 어떻게 받았고 어떤 경위로 받았고 당시에 어떤 대화가 있었고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시키기가 직원들 무서워하면 직접 가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런 걸 못하게 아깝다. 하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쫓아내려고 쫓아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되게 정말 화가 나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랐습니까? 김건희 이 디올백 사건이 첩보가 안 들어왔었나요? 그때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이 아니 그러니까 일어났었죠. 첩보 같은 게 그 권익위는 전에 안 들어오나요? 낌새라도 뭐 신고 뭐 이런 게 들어오는데 이 사건으로 신고가 들어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그랬군요. 어쨌든 오늘 김현우 의원님 너무 말씀이 없으시다고. 네. 예, 너무 오늘 두 말씀이 분이서 없으시다고. 많이 말씀하시네요. 제가 오늘 정말 네. 누구는 뭐 엉뚱한 걸로 경례했지만 저는 진짜 권익위 이 건에 대해서 정말 분노했습니다. 저는 전 권익위원장님도 분노했겠지만 현 권익위에 계시는 그분들도 직원분들, 공무원분들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예, 자괴감 느끼고. 우리 기관은 이렇게 얼굴에 먹칠하는 이런 위원장이 도대체 왜 있고 그 위원들이 왜 있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국민의힘 쪽에 이 건을 옹호하는 분들은 아니 외부 위원들이 와가지고 투표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익위의 그 전원위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위원장 1명에 부위원장, 차관급 부위원장 3명, 4명이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3명, 네. 모두 7명입니다. 그리고 외부위원으로 8명입니다. 이 외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여야가 1명씩 임명하고 법원에서 임명하고 이렇게 이제 8명 구성돼 있어요. 이번에 외부에서 들어온 그리고 야당에서 이렇게 지명한 이런 분들은 6분이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이다. 그랬죠.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런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차지하는 대통령이 임명한
그분들이 대통령 호위무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기관의 그 역할, 책임 이런 걸 망각하고 오직 대통령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탁금지법을 무용지물로 재물로 사실은 갖다 바친 거죠. 네. 그래서 그 국힘의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사람은 아니었고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방송하는 사람이 그랬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사실 아주 교묘하게 왜곡하면서 외부위원들마저도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도 한 표 차이 아니었습니까? 이거를 이게 또 그날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이 논의가 됐냐면 통상 이게 너무나 청탁금지법 위반이 명확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이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면서 안건이 올라야 돼요. 근데 이게 실무진들 공무원들도 무서워가지고. 이게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란 이안으로 올린 거예요. 하나는 위반이다, 하나는 위반이 아니다. 이게 무슨 무책임한 일입니까? 근데 거기에도 위 사람의 압력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올라와서 그 논의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무기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모두가 다 본합해서 회의록 다 작성하고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사께서 보고 있다.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자신의 그런데도 소신이나 외부 사람들이 6명이나 그래도 소신이나 의사를 표명을 못한 거죠. 내부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는 소신을 표명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압력적인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소신을 지킨 분들이 있다는 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나마 감사하다. 예, 근데 이미 다수를 차지하는 이 정무직들이 그 방향으로 몰고 가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무기명으로 했으면 이게 뒤집어졌을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얘기를 방통위 하더라고요.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개정안도 내고 그러는데 권익위는 지금 그런 움직임은 좀 있나요? 이런 문제.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법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관련했던 거를 왜 공개로 진행을 하죠? 그동안은 없었던 일이잖아요. 현직 대통령 부부를 청탁법 위반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중차대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심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익이 만들어진 이래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통상은 이제 그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표결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사건은 그렇게 이 하는데 여부를 물어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 사건은 사실은 이제 이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의중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무죄를 경험을 만들려고 공개를 한 했잖아요. 거잖아요. 예, 문제를 전원위를 항상 이제 위원장이 주재를 하게 되는데 몰고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다 눈치를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방의 방향을 몰고 가지 않고 자율적으로 맡기는 그런 형태. 그리고 뭐 이런 경우 정말 민감하고 대통령 부부의 눈치를 안 볼 그런 위원들이 있기가 어디 어렵잖아요. 있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거를 그런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그런 방법을 했다면 이건 얼마든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법적인 제도적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너무 이게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지금 김현 의원님이 제기한 것처럼 이런 걸 대비해야 되지 않냐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예를 누가 이런 들면 것까지 생각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방통위도 그랬던 거고 네, 맞아요. 권익위가 국민의 권익을 신장시켜 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부 고발 성격을 띈 분이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제보를 한 건데 그게 그야말로 그 국가 기관으로부터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올 때 그 권익위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 권익위가 정신 빠졌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해체하라 이런 권익위가 뭐가 필요하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확장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한두 군데냐 당장에 검찰 없애라 이런 분위기인 거고 경찰도 똑같다 이런 거고 방통위 저런 방통위 있어서 뭐하냐 방심이 난리 났다 지금 이런 것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외교부
라인 예. 이런 거. 국방부. 국방부. 뻥 뚫렸어요. 그다음에 그 과기정통부. 네. 아유, 여가부는 아예 장관 없는 지 결국은 몇 달.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집권을 하고 있는 네. 대통령의 인식. 대통령 부부. 권력 기관을 자신의 마치 사유화하면서 대통령 부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대통령의 이 모든 국가 권력 기관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저 부부라는 말에 힘을 좀 부부, 부부. V1, V0. V1, V0, V1, V1. 지금 이제 이 사건은 결론적으로는 이거 수사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권익위가 거죠. 이렇게 한 거는. 그럼 앞으로 수사 검찰 수사 뭐 이완석 검찰총장은 우리는 원칙대로 잘 하겠다고 말은 했으나 특검하잖아요. 특검합시다. 이 부분에 제가 특검할까요? 또 네. 국정조사 특검. 공기탱천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것은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등 권익위의 소관 법률은 권익위의 최종 유권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법원이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법원이 판결을 할 때 권익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권익위 입장이 뭐냐.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죠. 예, 네. 그래서 거의 그대로 결정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영향, 권익위에게 여기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미 권익위 입장이 나왔어요. 거의 무혐의 면접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관행대로라면 검찰 수사를 해도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권익위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 네. 특검이 답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럼 거예요. 앞으로 모든 공무원의 부인은 300만 원 상당의 백을 받아도 아니, 괜찮습니까? 아닌 거죠. 윤석열 아이, 대통령 그딱 한 부인이에요. 번만. 한 번만 그런 거예요? 그럼요. 성역은 하나죠. VJ로. 어머 나 어제 잘못 말해줬는데 내 한해서. 친구한테 네, 내 받지 친구가 말라 하세요. 남편이 공무원인데 받아도 되냐 물어봐서 받아 괜찮아 이랬는데 안 노영희 변호사 되는군요. 주변지 다 조사한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거짓말이었어요, 다쳐요. 여러분. 혹시 이 방송 보시면 다칩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이제 네. 이거 해놓고 이제 주변에 공무원 부인들 받나 안 받나 이제 감찰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주변에 공무원이 없어요. 네. 추상같이 추상같이. 감찰합니다. 국회의원 아 진짜 왜 이러세요? 국회의원 부인들 이제 CCTV 달아놓고 이제 그렇죠. 감시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아, 공직자들이. 야 나랑 친한 사람들 여자들밖에 없어요. 우리 남편이 없어서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자 그냥길님 그리고 김은영님 네 분 모두 응원합니다. 화이팅합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참 한심하다 이거밖에 이 말밖에 사실 안 나오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약하구나 이렇게 뻔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게 정말 좀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참 한심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그래서 게. 윤석열 부부가 김건희 부부가 전 국민을 철학자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너무 수준 높은 말을 했다는 생각이. 아니 니콜라이저 역시 위원장님 답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국민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이거 고뇌하게 해요. 정말 우리를 이상하게 개돼지 만들어요. 취급함으로써 고뇌하게 만든다고요. 최이에스님, 답답하네요. 정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바뀌어야 될 거 이게 너무 천진데 어쩌 네, 국회밖에 어쩌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네. 그러니까 하실 일은 국회의원들을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에 맞서 싸워서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들이나 목소리를 내는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당신들이 정말 목숨 내놓고 이런 발언과 이런 소신 있는 행동한다는 걸 우리가 응원합니다. 이걸 좀 알려주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이제 막 답이 없다 그러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사실은 상당히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회 그 상임위원회 배분 다 끝나고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7월 달부터 효능감이 이제 쩔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특검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이 확실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가게 만들었구나 당신들이 이 생각을 사실 국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다 잘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또 이 지금 권익위의 이 결정에 대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정무위와 그리고 제가 합동으로 국회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위에서는 뭐 이런 이제 상임위나
국정감사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권익위 이번 결정에 대해서 경위나 위법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할 생각이고 네. 또 저는 또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청탁금지법 디올백 수수가 그동안에 이게 이제 김건희의 특검 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왔지만 여기 사실은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이다.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 대한 특검 플러스 여기에 대해서 네. 청탁금지법을 본분을 망각하고 면죄부를 준 권익위의 이 사건의 경위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 이런 걸 포함한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그거는 이제 제가 우리 여에서 법사에서 진짜 딱 전문 할 거네. 생각이고요. 적격자시네. 그리고 예. 또 내일 정무위에서 세종권익위에 쳐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 네. 방문 비집. 제가 오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이 좀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에 대해서 진상 규명과 뛰들고 가세요. 거기 이런 걸 하는. 그래서 효능감 말씀하시는데 네, 이거는 좀 보여주세요. 그동안 네. 보기 힘들었던 국회의 모습이에요. 사안이 발생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기자회견하고 대책 준비하고 신속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현장에 가서 네, 네. 항의하고 규탄하는 이런 거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열심히 일하고 김형조님께서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대로 고고하십시오. 그리고 서울타워님께서 최민희 의원님 살 좀 찌세요. 안쓰러워 죽겠어요. 은빈님, 최민희, 전현희, 김현 세 분 의원님 세게 싸워주세요. 이렇게 최민희 얘기하시고. 의원님 살찌면 큰일 나요. 왜요? 네? 본인은 알아요. 살의 재배치가 일어나서 밑으로 흐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셔서 이 세 분이 그래도 힘을 여기서 얻고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엔돌핀이 솟는다고 제가 얘기 들었었습니다. 네, 많이들 응원해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밤 늦게까지 또 같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다 봤습니다. 수남국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 또 하셨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오히려 저는 기쁘고요. 한번 봅시다. 우리 7월 달부터 혹은 6월 말부터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효능감 있게 국회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제대로 된 싸움을 해주시는지 우리들이 지켜보고 같이 6월 하겠습니다. 말이 아니고요. 네. 내일 모레도 있어요. 네, 올해도 있어요? 네, 내일 모레부터 열심히. 내일 법사위 열립니다. 네, 벌써 열리고. 야, 네. 앞으로 국회 방송 매일매일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네, 또 행복한 날 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마지막. 이거 꼭 하고 가야 돼요. 제가. 네. 새날 요즘 어려워요. 그래요? ARS 멤버십 가입해 주세요. 1877-0629. 여러분 아시죠? 629 선언. 그래서 0629입니다. 1877-0629. 1877-0629 가입하시고 새날 회원 되시고 많은 의원님들 응원해 주시면 우리가 또 힘을 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대한민국을 멋지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또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인사 뭐 하시고 싶으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